자, 그 다음 미적분 두 번째 시간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우리가 이건 수투 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다루진 않고 이거를 절대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대학 과정이고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성질도 뭐예요? 수열이 하나가 수렴해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앞에 있는 상수 K는 밖으로 리미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과 수열의 덧셈은 리미트를 각각 분리시켜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볼 수 있다. 빼기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 곱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 나누기도 분리시켜서 볼 수 있지만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 bn이 0이 되면 안 되고 베타 값도 0이 되면 안 돼요. 왜? 분모가 0이 되니까요. 알겠죠? 그런 경우 빼고는 다 된다라는 게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예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는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투 때 배웠죠. 수투 때 기억나나요? 수투 한번 복습. 수투에서 뭘 배웠냐면 부정형의 극한을 배웠어요. 부정형의 극한. 부정형의 극한. 부정형의 극한이 몇 개가 있었냐면 첫 번째 뭐 0분의 0꼴. 우리가 가장 유명한 꼴. 이건 영인자 제거가 핵심이었죠. 한번 수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무시개념입니다. 무시개념. 그러니까 가장 대빵이 다 이긴다는 거죠. 나머지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뭐예요? 넘버 2가 주인공 이런 느낌입니다.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리화였죠. 유리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 얘는 그냥 거의 무슨 문제예요? 통분 문제였어요. 통분. 별로 안 중요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열의 극한은요. 무한대로만 보냈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선생님, 함수의 극한은 x를 3으로도 보내고 0으로도 보내고 무한대로도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뭐 이러는데 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수열의 극한은 n을 무한대로만 보내죠? 왜 3으로 안 보내죠?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여기 3으로 갈 때 3n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냥 9 더하기 5다 해서 14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 물어봐요. 왜?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수열은요. 정의역이 뭐죠? 그 정의된 영역. 수열은 봐봐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죠. n이 자연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입니다. 하지만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보통에 얘기하는 함수들은 다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촘촘히 있죠. 그러면 봐봐요. x가 2로 간다는 건 2.0000001로 가는 거. 그게 우극한이죠. 아니면 1.99999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그게 좌극한이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2로 갈 때도 해봐요. 왜냐면 우랑 좌를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수열에서는요. 딱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는 자연수 정의역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3일 때를 굳이 해볼 필요가 없죠. 답이 명확하니까. 맞죠? 그래서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왜 얘기하나요? 그럼 이 꼴은 없겠죠. 왜 없죠? 0으로 갈 리가 없죠. 다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 꼴도 없겠죠. 있는 꼴이 몇 개로 줄어요? 2개로 줍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꼴은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수투에서 보였지만 뭐 분모 분자로 나눈다. 저는 이렇게 안 풉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풀어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면 좋긴 하죠. 자, 이걸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따 문제 풀면서 선생님 적용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극한값이 0이고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되고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진동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얘기했던 대로 무슨 꼴이 나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한번 넘겨보면 되겠죠. 넘겨보면. 그래서 얘는요,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죠. 어떻게 해서? 유리화해서. 그래서 유리합니다, 그냥. 그래서 넘버 2가 주인공이 된다. 이런 수인데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베타에 수렴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더 크면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나왔죠. 무슨 정리? 그 이름도 유명한 샌드위치 정리.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는 보자마자 문제가 거의 풀리는 문제들이 많죠. 요즘엔 또 안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샌드위치 정리는 뭐였어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기 AN과 BN이 사이에 CN이 있는데 이 AN과 BN, 즉 알파, 베타 값이 같으면 이 중간에 껴있는 값도 알파로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내용만 한번 쭉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 보인다면 책을 좀 참고하세요. 두 수열 AN, B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더 크고 AN이 무한대이면 BN은 반드시 무한대다. 잘 생각해 보세요. AN과 BN이 있는데 BN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뜻입니다. AN이 N 플러스 1이야. BN이 N 플러스 2야. 누가 더 커요? BN이 더 크죠. 근데 얘는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N 플러스 1을 무한대야. 그럼 당연히 BN도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AN과 BN 중에서 BN이 더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BN이 반드시 더 크다고 해서 얘네들이 대소관계가 극한을 씌운 거,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씌웠다고 해서 BN이 더 큰 건 아니래요. 그럼 뭔데요? 같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맞죠? 얘가 나오죠. 어때요?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예요. 둘 다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어때요? 0으로 똑같죠. 그래서 항상 AN보다 BN이 더 크지만 그걸 극한을 씌웠다고 해서 둘이 그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 유지는 되지만 뭐가 추가로 들어간다? 같을 수도 있다. 즉 0으로 같을 수도 있네요. 지금 예제를 보니까. 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개념 체크 문제는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 플러스 BN이 3이고 AN 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이 마이너스 15일 때 AN 마이너스 B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잘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AN이 알파, BN이 베타라고 하죠. 왜 이게 근거로 되나요? 여기 뭐라고 했으니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리미트를 각각을 분리시킬 수 있죠. 리미트를 각각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얘도 분리를 시켜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합차가 떠오르죠. 이게 15라는 거죠. 마이너스 15.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요? 3이죠.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것만 알고 어떻게 알아요? 얘 분리가 가능하죠. 왜? 수렴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분리하면 알파, 분리하면 베타 이렇게 되죠.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거죠. 수렴하면 왜 좋은데요?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봐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저번 시간에 세 번째 뭐 상수함수에서 나왔습니다. 상수함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도 얘는 그냥 4예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4를 넘기니까 얼마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4죠? 얘를 넘기니까 6이에요.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6이구나. 오케이. 여기도 원래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죠. 이제 암산이 가능할 겁니다. 얘 리미트 분리시킬 수 있죠. 근데 왜 분리시킬 수 있냐고요? 수렴하니까요. 수렴하면 분리 가능하다면서요. 아까 개념에서. 그렇게 이유를 다 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3이에요. 그냥 상수함수니까 넘어가니까 얼마? 2. 아, 이제 다 알았다. 얘는 6이고 얘는 2죠. 여기 써놓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냐면 지금 글씨를 좀 크게 쓰는 관계로 좀 깔끔하게 쓰려면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우면서 써야 돼가지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제.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뭔지를 한번 정확히 봅시다. 원래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한 번만 이렇게 풀어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근데 한번 그래도 원리적으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대충 그 푸는 방법만 외우는 이상한 습관이 들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각이 6, 2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얘를 리미트를 각각을 분리시킬 수 있죠. an, 리미트 bn, 이거 2는 밖으로 뺄 수 있죠. 리미트 an 빼기 5는 밖으로 뺄 수 있죠. 리미트 bn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6입니다. 6 마이너스 2, 2 곱하기 6, 5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14. 따라서 2분의 4. 정답은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 수렴하니까 분리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다 6 넣고 여기다 2 넣고 그냥 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거니까 내신을 볼 때는 빠르게 풀어야 돼. 빠르게. 그리고 미적분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또 나왔네요. 무슨 수열이래요? 수렴하는 두 수열 AMPN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줬고요. 얘도 줬고 얘를 구해라.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를 각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풀어주는 이유가 뭐 이제 계속 말하면 입 아프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왜냐면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왜냐면 수렴하니까요. 알파 플러스 2베타는 4예요. 그럼 쟤도 그냥 바로 써볼까요? 여러분 응용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불러보세요. 2알파 마이너스 5베타라고 불렀죠? 자, 얘네들이 뭐 하면 돼요? 연립을 하면 되죠. 연립. 자,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연립을 할까요? 곱하기 2를 하면요. 2알파 2베타 여기는 8이죠. 둘을 뭐 하고 싶어요? 빼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베타 맞나요? 근데 마이너스 7베타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죠. 뭐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맞죠? 2알파 마이너스 5베타 알파 이게 4베타죠. 역시 4베타입니다. 4베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따라서 베타 값은 1. 베타 값이 1이니까 뭐 아무 데나 대입하세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베타 값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2는 4. 따라서 알파는 2.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죠. 그럼 bn분의 an이 뭐야? 베타분의 알파죠. 베타 값이 1이고 알파 값이 2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넘어갈게요. 4몇 번 문제인지는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2-3번. 2-3번 문제. 자, 역시나 뭐가 나와요?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냥 이제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4죠. 자, 그리고 얘는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0이다. 뭘 구해라? 알파, 베타를 구해라. 이런 말이랑 똑같아져죠. 이걸 읽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언제 배웠죠? 고등수학 상때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 그럼 고등수학 상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얘는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2배의 곱 이렇게 되죠. 기억나겠죠? 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14의 제곱. 만약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가서 복습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보고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꼭 외워야 됩니다. 나중 가서 못 외우면 큰일 나요. 큰일 나. 3이죠. 3.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수투 때 했죠.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무시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원래 원리대는 뭐 어떻게 됐었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 자, 지금 봐봐요. 이런 거 무시하세요. 왜요? 봐봐요. 얘 2차죠. 얘 2차죠. 맞죠? 그럼 나머지들은요. 형들 노는데 끼면 안 돼요. 알겠죠? 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기 이렇게 약분하니까 3분의 6이죠. 그래서 2입니다. 2. 자, 얘 무시하고 무시해서.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n 세제곱이고 얘는 2n 제곱이요. 나는 3차다. 난 2차인데. 야, 내가 널 이기지. 봐봐요. 얘 한번 봐봐요. 얘 약분을 해도 이렇게 돼요. n분의 2죠. n분의 2는 뭐야? 무한대분의 2죠.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얘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0입니다. 0. 무한소형이죠. 자, 얘도 전개를 하면요. 얘가 6n 제곱이요. 얘는 2n 세제곱이고. 선생님 왜 여기까지만 쓸까요? 그 이유 알아맞혀 볼까요? 어차피 얘를 전개해봤자 나머지 차수들은 무시해도 돼요. 가장 큰 차수인 6n 제곱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분모 2차, 분자 3차입니다. 오, 분자의 차수가 3차, 분모의 차수가 2차. 야, 넌 나한테 게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 n인데? 그럼 나 무한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내가 더 차수가 더 커요, 분자가.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도 어떻게 돼요? 6분의 2n이라는 거예요. 그럼 3분의 n이죠. 근데 얘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요. 그럼 3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죠.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얘는 몇 차죠? 1차입니다. 우리가 지수, 즉 수원을 배웠으면 얘를 2분의 2라고 써서 n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당연한 거죠. 루트 n제곱은 n이에요. 물론 절대값 n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n은 자연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양수라고 봐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질문. 그럼 얘는 몇 차예요? 얘는 2분의 3차입니다. 아니 그게 뭔가요, 선생님? 야,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수원에서 지수의 확장. 여기 2가 생략돼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x의 세제곱. 얘도 1차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얘 세제곱분 루트지만 앞에 세제곱이 있으면 1차예요. 1차. 자, 그걸 알았다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 왜 이렇게 무시 개념을 강조해요? 그냥 차수 같으면 개수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시를 하면 훨씬 깔끔해지니까 그래요. 나중에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4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얘 무시하고 얘 무시할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 남는 게 뭐야? 루트 n제곱이죠. 얘는 루트 4n제곱이죠. 얘는 2n제곱, 2n이죠.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원래는 절대값 n이에요. 근데 어차피 벗겨지니까 왜? 자연수니까. 여기 2n, 여기 2n. 그러면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2n이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3분의 2. 최고차항의 개수비. 3분의 2.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단원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강의는 길고 어떤 강의는 좀 짧을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시하세요. 됐습니까? 자, 2차, 3차네요. 이것도 약분하세요, 그러면. 즉, 결론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n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2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죠, 무한대. 이게 무시 개념을 푸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분모의 차수는 2차, 분자의 차수는 3차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것도 굿. 자, 여기도 볼까요? 분자의 차수 얼마? 1차죠.
아니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얼마예요? 생각할 시간 5초. 2분의 1 차죠. 봐봐요. 루트 n이 뭐예요? n의 2분의 1이죠. 이거 수원에 배웠어요. 2분의 1 차죠. 자, 그럼 분모의 차수는 1차, 분자의 차수는 2분의 1차. 그럼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크네? 그럼 얘는 0이죠, 0. 맞죠? 아니면 선생님 너무 논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루트 n의 제곱이죠. 얘는 루트 n이고 약분 하나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뭐예요? 2분의 루트 n? 이렇게까지는 풀지 말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 무한대 플러스 얘는 너무 없어져 무시 개념 쓰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0. 그래서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 그래서 그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다. 이렇게. 자, 여기도 뭐 너무 간단하네요. 선생님이 얘를 전개를 할 거죠.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예요? 3n 제곱이고 얘는 2n 제곱이죠. 아니 선생님 전개하면 다 써줘야죠. 다 써줄 필요 없죠. 왜? 무시개념 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 대빵은 2차예요. 나머지 차수는 1차 아니면 상수항이 나오죠. 그럼 어차피 무시할 거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2분의 3이 정답이에요. 왜 2분의 3이 정답이죠? 얘가 2차 2차니까 개수비로 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약분해도 되고요. 2분의 3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3번은 풀었죠?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자, 봐보세요. 유리아 아닌가요? 유리 아닙니다. 자, 봐요. 얘도 2분의 1차, 얘도 2분의 1차.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 개념이 왜 좋은지 알겠죠, 이제. 자, 근데 무시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때는 그때 가서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2 루트 n이고 얘는 루트 n이죠. 그럼 이게 약분되죠. 그럼 2분의 1이죠. 그렇게 해도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해도 돼요. 여기에 1이고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죠. 그래서 1 2개 여기 위에 1 하나 해서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추론 능력. 야, 너네 이런 거 좀 추론 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봐봐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자, 근데 결과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1이 나왔대. 생각. 나 1차인데? 난 2차인데? 야, 그럼 내가 이기잖아, 분자. 그럼 나 무한대인데? 야, 근데 무한대 아니래, 1이래. 뭐야? 나 2차인데? 네가 없는 거지. 논리 이해돼요? 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A가 0이면 되지. 이해돼요? 자, 그럼 B는 얼마면 될까요? 생각. 5초 줄게요. B는 1이면 되죠. 왜? 얘가 1이니까 얘도 1이어야 1이 되겠죠. 됩니까? 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4번.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에서 이제 좀 응용하는 문제 같아요. 자, 응용하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뭔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이거를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 1을 제대로 못했으면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게 나오네요. 지금 1번 문제부터. 이게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애였어요. 근데 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냐면 n 플러스 1 왜 갑자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기억납니까? 맞죠? 기억나요? 그러면 뭐 더 쉬운 게 뭐였죠? 이건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합이죠. 얘는 뭐였죠? 2분의 n 플러스 1 이거였죠. 오호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두 번째 뭐 k 세제곱 안 해도 되죠.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면 해줄게요. 나오면. 선생님 제 공식 알아요. 저 이제 6분의 네요. 6분의 제가 배웠었는데 살짝 까먹었어요. 아주 살짝. 저희 얘 n 세제곱이고 쟤를 다 더하면 뭐였다고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습니까? 자, 내가 왜 무시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봐봐요. 1 지워버리세요.
무시하고 어차피 최고차항만 보면 되거든요. 그게 n 세제곱이죠. n 곱하기 n 곱하기 2n이니까 뭐야? 6분의 2n 세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그냥 한 번만 친절하게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오래 걸리게 안 풉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도 우선은 원리적으로 알고 풀어야 돼요. 3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얘를 딱 봤어요. 뭐가 생각나니?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계속 뭘 하라고 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 100까지 아니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23까지 막 주고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특징이 뭐야? 내가 2023번 해보라는 걸까요? 아니죠. 어떠한 규칙성이 있거나 어떠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분이 되거나 아니면 소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성 뭐 3이면 3엔 4면 4에 5면 5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것도 뭔가 곱으로 연결돼 있죠. 아, 약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잠깐 보이네요. 얘가 합차가처럼 보여요. 합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3 쓸 때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쭉 곱해져 있겠죠. 됩니까?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얘는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2. 4분의 5. 4분의 3.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5분의 6. 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거 봐봐요. n 플러스 2분의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3.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예분의 하나 더한 거, 예분의 하나 뺀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워지는 패턴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샥, 샥. 그 다음에 샥, 샥 이렇게 지워지네.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지워져요? 샥, 샥 이렇게 지워지고 샥, 샥 이런 식으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남는 게 뭐만 남냐면 3분의 2만 남아요. 얘네들 다 지워집니다 이제. 여기 막 짬뽕이 일어나요. 짬뽕.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분의 2만 남으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랑 얘만 남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n분의 2 남고 여기에 3 이렇게 붙고요. 2 남고 n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답은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써 있네요. 이게 지워지는 패턴을 보면 3분의 2가 남습니다. 알겠죠?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하면서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암기 사항 들어갑니다. 암기. 자, 리미트 k가 1부터 n까지. 우리가 아는 k 맞죠?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얘를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제 2분의 n제곱. 알겠죠? 암기사항 잘 적어놓으세요.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은요. 우리가 아는 공식을 우선 써볼게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3분의 n 세제곱으로 외워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무한대에서 쓸 거니까. 맞죠? 네, 마지막으로 k분의 이렇게 해서 세제곱은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얘는 4분의 n 4제곱일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전개했는데 최고차항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암기사항 잘 적었죠? 다 안 적으신 분들은 멈춰놓고 적으십시오. 적으시면 됩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암기사항을 적용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2n제곱 쓰고 여기가 뭐예요? 2분의 n제곱이라고 선생님이 쓰라고 했죠. 아까 암기사항 보세요. 왜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맞죠? 그럼 선생님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만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1이죠. 번분수 처리하는 방법. 양변에 곱하기 1 하면 4분의 1이 정답입니다. 번분수 처리하는 방법 모르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알려줄게요. 아까 했던 거네요.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워지는 패턴을 어떻게 하나요? 그건 수원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의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은 이 지워지는 패턴에 대한 거는 자세히 알 수밖에 없어요. 한번 다시 천천히 친절하게 적어줄게요.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땡땡땡 곱해서 1 플러스 n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한번 써보면요. 얘는 2분의 3입니다. 얘는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 거는 3분의 4일 거예요. 그 다음 거는 3분의 2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4분의 5일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일 겁니다.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쭉 가서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마이너스 1. 지워지는 패턴 다시 한번 볼게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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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맞죠?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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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막 계속 지워질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맨 앞에서 분모 하나, 분자 하나 이렇게 남았으면 얘는 이쪽에서 분자 하나, 분모 하나 이렇게 남을 거예요. 샥, 샥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남는 애들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2n이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비니까. 알겠죠? 자기가 한번 쭉 써보고 한번 지워보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지워진다는 거 난 못 믿겠는데? 자기가 해보면 돼요. 자기가 해보면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수원 개념을 또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친절하게.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공차가 뭐냐? n의 개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 한 번만 복습해 보면 AN은 어떻게 쓰냐면요. A1 플러스 n-1d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dn-d 플러스 A1 이렇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뭐라고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써있는 n 앞에 써있는 개수가 곧 공차입니다. 따라서 전 선생님이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써요. AN이네. 공차가 2네. 2n 이렇게 씁니다. 아니 선생님 첫째 항이 3이라니까요. 1 넣었을 때 3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1이면 되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일반항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SN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SN 한번 공식을 우리가 곱씹어 볼까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식 말고 이게 2A1 플러스 n-1t 뭐 이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집중하면은 여기 전개하면 dn이죠. 그 다음에 그 dn을 얘랑 곱하면 d의 n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2차식. SN은 선생님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렇지. 수원에서 다 해요. 자, n에 관한 2차식인데 n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2분의 d죠. 맞아요? 즉 뭐예요?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입니다. 공차의 절반. 뭐라고요? 공차의 절반. 자, 그러면은 암기사항들 한번 적용하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암기는 뭐? 초록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기. 자, 등차 수열에서 AN은요.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곧 뭐다? 공차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암기사항.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다. 자, 멈춰놓고 한번 써보세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이 A1이 3이고요. D가 2래요. 자, 그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SN이죠. SN. 그럼 N제곱 샬라샬라 하겠죠.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의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여기가 그럼 개수가 얼마겠어? 1이겠죠. 왜 1이니? 공차가 얼마죠? 2죠. 공차가 2니까 2의 절반은 1이죠. 자, 그러면 AN은 뭐죠? 2N 샬라샬라죠. 맞죠? 그럼 AN 플러스 1은 2의 N 플러스 1 샬라샬라죠. 맞아요? 자, 그럼 봐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제곱이죠. 내가 왜 샬라샬라만 했을까? 얘 최고창, 이게 전개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4N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아니 선생님 이런 것들을 왜 안 써줘요? 무시해도 되죠. 맞죠? 무시 개념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지금 필수에 제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여기서는 무시 개념, 선생님 무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는 무시 개념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이 나는지 아니면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 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거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수투에서 나온 게 넘버 2가 주인공이다 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넘버 1끼리는 죽어요. 그리고 넘버 2 혼자 남아. 그럼 넘버 2끼리만 경쟁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유리화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검은색으로 써야죠. 검은색.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유리화 안 해요? 유리화가 뭐죠? 여기다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이렇게 쓰고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남아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자, 그 다음에 유리화는 뭐예요? 얘 제곱한 거.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n제곱 플러스 또 그러네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왜 넘버 2가 주인공이라는지 느껴보세요. 넘버 1이 죽습니다. 넘버 1이 누구예요? n제곱이죠. n제곱끼리 장렬히 전사를 해요. 그럼 누가 남아요? 넘버 2, 3n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3n 무시 개념 썼으면 난리 나요. 맞죠? 3n이 살아있으니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n. 자,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무시 개념을 써도 되겠죠. 맞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비니까 정답은 2분의 3인데 선생님 논리대로 다시 한 번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루트 n제곱은 n이에요. 그냥 얘도 n이고 얘는 3n이죠. 그럼 얘는 뭐야? 2n 3n이죠. 따라서 2분의 3입니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풀이죠. 물론 이따 나중에 빨라지면요 그냥 빨리 이제 유리화 빨리 해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자세하게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연습하고 선생님이 해주는 그 쌍둥이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옵니다. 특히 내신은 더더군다나 더 좋겠죠. 자, 유리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샥샥 마이너스 2n 하나 남네요. 지금 보면은 얘도 1차, 얘도 1차, 얘도 1차. 무시 개념 쓰면은 그냥 마이너스 2,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되거든요. 그냥 좀 더 자세히 써줄게요. 너무 빨리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얘는 무시하세요. 알겠죠? 그럼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여기 n 남고요. 루트 n제곱은 그냥 n입니다. 따라서 약분 여기 2n이잖아요. 여기 2n이죠. n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속 반복이에요. 너무 지겨워요. 지겨워하지 마시고 지겨워야 됩니다. 나는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어. 너무 쉬워. 왜 이러죠? 얘도 그럼 좀 지겨워하는 관계로 유리화를 빨리 생략해서 좀 해보면 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하고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유리화를 빨리 하면. 자, 그러니까 어때요? 넘버원이 죽죠. 넘버원이 죽고 넘버2가 주인공이 됩니다. 넘버2. 넘버2가 누구예요? 5n이죠. 5n. 5n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무시해도 되죠. 얘도 무시해도 되고요. 얘도 무시해도 돼요.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n이죠. 아니 선생님 루트 n 제곱이잖아요. 루트 n 제곱이 n이죠. 맞죠? 그 2n 5n이니까 답은 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맞죠? 또 한번 해볼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을 때는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유리화 하고 나서 무시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을 때 무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샥샥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무시 개념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으니까 2를 무시하세요. 자, 그럼 4n이죠. 여기 이런 애들 다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왜냐면 여기 1차가 주인공이에요. 이제부터. 여기 n이고 여기 n 남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넘버2가 주인공이다. 이게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화를 한 후에 무시를 해야지 유리화를 안 하고 무시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유리화를 먼저 해볼까요? 유리화를 하면 얘가 뭐가 돼요?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3입니다. 맞죠? 그러면 n제곱 사라지고요. 여기는 an 마이너스 3만 남고요. 여기는 얘도 무시합시다. 이런 게 두 개가 남으니까 n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얘도 무시하니까. 근데 그 값이 얼마랑 똑같대요? 2랑 똑같으니까 a 값은 얼마가 돼요? 4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얘는 쓰기가 조금 빡세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서 할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수원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못 풉니다. 수원이 잘 돼 있어야 풀죠. 얘는 뭐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n. 이게 뭔 뜻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시그마 공식을 써도 해도 되고 여기 시그마 공식을 썼네요.
이게 해설을 잘 보세요. 좀 키워야 되나? 아무튼 여기 2로 묶으니까 n부터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그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n제곱 플러스 n으로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묶은 다음에 공식 쓰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맞죠? 아니 선생님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요? 여러분 수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미적분을 잘하려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다 무너지죠. 지금 봐봐요. 6 더하기 8 더하기 땡땡땡 2n 플러스 4 이거를 시그마를 쓰든 뭐를 쓰든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그렇게 등차수열의 합으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그마 써서 구해도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해를 할 수 있나? 되네요. 얘는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4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하는 친구들 수원을 진짜 안 한 거죠. 1 넣어봐요. 6 나오죠. 2 넣어봐요. 8 나오죠. n 넣어봐요. 2n 플러스 4 나오죠. 그럼 이게 뭔데요? 자 봐요. k는 1부터 n까지 2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죠. 얘는 뭐예요? 2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시그마 k 공식은 뭐였어요? 아까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얘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4를 n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4n 이렇게 쓰면 돼요. 항상 4n. 왜냐면 4가 n번 더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약분하면 정석대로 한번 풀어주고 정석대로만 풀어야 되겠네요. 여기 n제곱 플러스 5입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문제의 특징은요. 여기를 안 주는 거죠. n에 관한 식으로 안 주고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 자, 자리가 없는 관계로 다시 지우고 또 써보겠습니다. 쟤는 n제곱 플러스 5고요. 자, 그 다음 애들을 볼까요? 그 다음 애들은 얘네들이네. 저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알려줄게요. 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뭐 해가지고 얘는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그리고 암기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시그마 이 홀수의 합은요.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이죠. 실제로 해볼까요? 얘는 시그마 2배의 k의 n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죠. 그다음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아까 했죠. 2분의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약분이 되니까요. n 마이너스 n이니까. 그래서 암기 또 나왔습니다. 암기 여기다 쓸게요. 암기 홀수의 n항까지의 합은 n제곱이다. 자, 무슨 말이야? 5항까지의 합은요 5의 제곱이고요 100항까지 합은 100의 제곱이요. 근데 5항까지는 뭐냐? 1, 3, 5, 7, 9, 9까지 합. 근데 25가 나올 거예요. 자, 암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값이 뭐냐면 n제곱이네요. n제곱. 여기 이 값이 얼마다? n제곱. 맞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간단히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n제곱은 1이다. 자, 뭐 하고 싶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속으로 따라하세요. 뭐 독서실이나 뭐 다른 친구도 있어도 속으로 유리화. 이렇게. 왜냐면 본인이 따라해야 말을 해야 본인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따라하면요 평생 못해요.
나는 점잖게 공부할 거야. 점잖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 선생님 뭐 했어요? 무시개념.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알겠죠? 자, 넘어가서.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죠?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리가 수원을 그래서 제대로 해놨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의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 공차 얼마씩 커져요? 2씩 커지죠. 그럼 얘는요 n제곱으로 시작할 거예요. 됩니까? 자,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와야 돼요. 1을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5n이 있으면 됩니다. 맞죠? 아니 선생님 여기 n제곱 플러스 5가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봐봐. 2 넣어봐. 9가 되죠. 3 넣어봐. 안 되죠. 이거 아까 얼마였죠? n제곱 플러스 그냥 an 이렇게 할까요? 1항부터 성립하니까 이렇게 놓고요. 1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6이 나와야 되니까 a는 5가 된다. 맞네요. 선생님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8이잖아요. 그러니까 8이니까 여기 더하면 14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5n이 맞아요. 2 넣어보면 14 나올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풀면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으면 그냥 다음에 수원 강의 들을 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알겠죠?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6 마이너스 1, 루트 12 마이너스 3, 루트 20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네들을요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1 곱하기 2예요. 얘는요 2 곱하기 3입니다. 얘는요 3 곱하기 4죠. 얘는요 4 곱하기 5예요. 자, 그럼 땡땡땡 가서 뭐가 될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뭐가 냐면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n이죠. n. 이렇게 얘를 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하면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남고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플러스 n이 되겠죠. 왜냐면 유리화하니까 얘 부호 반대가 들어가겠죠. 얘가 이게 n제곱이죠. 이렇게 없어지죠. 분자는 n이 남고 여기서 n 이렇게 두 개 남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를 볼까요? 6-3번 문제. 자, 지금 보면은 두 근을 AN, B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AN 플러스 BN. 근과 개수의 관계. 이것까지는 뭐 고등수학 상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것도 모르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조용히 개인적으로 오세요. 알겠죠?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합이 이거고요. 곱 알파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AN 곱하기 BN은요. 저 다 써야 되잖아요. 상수항을 다 쓰면 돼요. 상수항.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얘를 구하라네.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1 플러스 bn 분의 1 얘를 구하래요. 자, 봐요. 우리는 합과 곱을 합니다. 근데 쟤는 뭐예요? 역수의 합이 말하는 거예요. 역수의 합. 뭘 해야 합과 곱으로 만들 수 있지? 뭘 하면 될까요? 분. 통분하면요. an, bn 쓰고요. 여기는 an 플러스 b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여기는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1이고요. 얘를 유리하면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네, 여기는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죠. 샥 없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n 되고요. 여기는 n 플러스 루트 n 제곱이죠.
얘는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